10년 후 부동산은 더 이상 안전한 자산일까? 우리의 자산관은 어떻게 달라질까? 한국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의 상징이지만 10년 후 변화에 대해 깊이 있는 예견을 해보면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성공의 가장 확실한 공시기자 부를 축적하는 든든한 기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우리가 그토록 맹신했던 이 내 집 마련 공식이 앞으로는 더 이상 자산 증식의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질문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자산의 정의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소유한 집은 과연 미래에도 변함없이 든든한 자산으로 남아있을까요? 이 근본적인 불안감에 대한 답을 찾고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진정으로 가치를 지닐 진짜 자산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테니까요. 먼저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이 어떻게 절대 자산이자 성공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로이 쌓아 올려야 했던 시절, 주택은 단순히 가족의 보금자리를 넘어 재건과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허허벌판에 하나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며 서울이 발전하던 모습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성장의 기록이었죠. 급격한 경제 성장은 도시화를 가속화했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주택을 필요로 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와 함께 주택 수요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이는 곧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주택의 가치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도 부동산은 그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받았죠. 정부의 다양한 주택 정책과 주택 공급 확대 노력 또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부추겼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택 청약 열풍이 불며 많은 가정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 중산층의 상징,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든든한 재산 목록 1호였던 셈입니다. 이처럼 주택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과연 이러한 과거의 영광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택이 한국인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자산이라는 믿음을 심어주었지만 과연 과거의 영광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어왔던 주택 자산의 견고함은 이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단단해 보였던 땅속 깊은 곳에서 균열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바로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동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줄어들고 학교 운동장이 텅 비어가는 풍경은 더 이상 낯설지 않죠. 통계청의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만 보아도 확연히 알 수 있듯이 생산 가능 인구는 가파르게 줄어들고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면서 주택을 구매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수요 자체를 위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드는 만큼 신규 주택을 구매하거나 기존 주택을 이어받을 잠재적 수요층도 자연스레 얇아질 수밖에 없겠죠.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가 서서히 말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로 주택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동시에 지방 소멸과 수도권 집중 심화 현상 역시 주택 시장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 도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텅 빈 상가와 문 닫은 학교, 그리고 점점 더 늙어가는 도시의 풍경은 지방의 주택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됩니다. 수도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견고할지 모르지만 전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이라는 자산의 가치는 점차 양극화되고 심지어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는 곳도 생겨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전국 어디든 집을 사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별 편차가 극심해지면서 주택의 보편적 자산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주택 공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을 부추겼지만 이제는 공급 과잉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변수가 되었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공급 확대 정책과 더불어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한다면 언젠가는 대규모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이 늘어나며 주택 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미 이런 현상이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새 아파트만 지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넘쳐나는 상품이 결국 제값을 받지 못하는 시장의 원리처럼 주택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순간 자산으로서의 매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주택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만들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과거처럼 주택을 이용한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세금 강화 등 다양한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던 시각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죠. 이는 주택을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으로 여기던 관점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안정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기성세대와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주택을 소유의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굳이 무리해서 집을 사기보다는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며 유연한 삶을 추구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소형주택이나 공유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도 이러한 인식 변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주택이 더 이상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라는 강한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회적, 인구학적, 정책적 변화들이 맞물리면서 주택이라는 자산의 과거와는 다른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급변하는 미래 10년을 지배할 진짜 자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인의 삶을 지탱해온 내 집 마련이라는 자산의 정의가 흔들리는 지금, 미래, 사회에서 변치 않는 가치를 지닐 진짜 자산의 조건들을 함께 탐색해볼 중요한 시간입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선 보이지 않지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자산의 시대가 이미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미래 자산은 바로 휴먼 캐피털, 즉 우리 개개인의 지식과 역량 그 자체입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복잡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그 어떤 물리적인 자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이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수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점차 기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요. 그 결과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통찰력, 섬세한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유연한 협업 능력 같은 고유한 역량들이 더욱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공장 기계가 최신 소프트웨어로 꾸준히 업그레이드되듯 우리 자신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발전시켜야만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지속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이는 단순히 특정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을 배움의 기회로 삼는 평생 학습의 가치를 그 어느 때보다 강조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어떤 실용적인 기술을 연마하며 어떤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느냐에 따라 미래의 삶의 질과 개인의 경쟁력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다음으로 미래 사회를 움직일 또 다른 강력한 자산은 바로 데이터와 지적 재산입니다. 이제 데이터는 21세기의 새로운 석유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들리는 시대가 되었죠. 개인의 섬세한 소비 패턴부터 기업의 정교한 운영 전략,
심지어 국가의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특허, 저작권, 영업 비밀과 같은 지적 재산은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인공지능이 환자의 방대한 의료 기록을 분석해 최적의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고 빅데이터가 복잡한 도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며 혹은 누군가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인 디지털 콘텐츠로 구현되어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습들은요. 이러한 데이터와 지적 재산은 물질적인 자산처럼 물리적으로 마모되거나 소실되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복제와 확장을 통해 끝없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활한 토지나 거대한 공장이 부의 근원이었지만 이제는 정보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자원 및 인프라 역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위기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더욱 심각하게 부각되면서 깨끗한 물, 신선한 공기, 안정적인 에너지와 같은 기본적인 자원들이 그 가치를 과거보다 높여갈 겁니다. 단순히 천연자원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것을 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며 환경 친화적인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량이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물을 정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를 지능적으로 분배하는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차세대 인프라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이러한 자산들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온전히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물려주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환경 문제가 점차 심화될수록 이러한 지속 가능한 자원과 인프라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하느냐가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미래의 자산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넘어 우리의 내면과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더 다채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갇혀 매달려 있다면 다가올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거나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가치에 집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아닐까요? 이 세 가지 핵심 자산, 즉 개인의 역량과 지식, 정보와 아이디어,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기반이 미래 10년을 넘어 그 이후까지도 우리 삶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처럼 미래를 위한 진정한 자산은 우리가 오랫동안 익숙했던 형태를 벗어나 훨씬 더 유연하고 다층적인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땅이나 건물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소유물이 부와 안정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으며 우리가 자산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완전히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 능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자산으로 부상할 겁니다. 물질적인 소유는 한계가 있지만 개인의 역량과 아이디어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과거에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성공의 공식이나 안전한 투자처들이 빠르게 그 빛을 잃어가는 현실을 마주하는 건 분명 충격적이고 때로는 불안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가 더 이상 자산 증식의 확실한 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많은 분에게 깊은 고민과 함께 일종의 위기감마저 안겨줄 거예요. 마치 굳건하다고 믿었던 발밑의 땅이 서서히 흔들리며 균열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기보다 새로운 기회의 자산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만 갇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개인의 삶은 예상치 못한 큰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테죠. 진정한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고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스스로를 유연하게 재정비하는 자만이 다가올 미래에서 생존을 넘어 풍요로운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거의 부를 상징하던 번쩍이는 금괴와 거대한 부동산 등 유형의 자산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대표하는 심오한 지식,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가 저울 위에 올려져 무게를 재고 있다면 과연 어느 쪽으로 저울이 훨씬 더 무겁게 기울게 될까요? 아마도 미래의 저울은 과거의 물질적 소유보다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진화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무형의 가치 쪽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내려앉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재화의 가치를 따지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개인적인 역량 강화,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변화 방향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때임을 분명하게 의미합니다. 결국 미래 시대의 자산의 개념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소유하는 것에서 가치를 창조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근본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단순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죠.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하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역량이야말로 개인의 가장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될 거예요. 이는 평생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지식의 암기를 넘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나는 어떤 집을 가져야 할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역량을 키워야 할까? 어떤 지식으로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까? 와 같이 말이죠. 이러한 자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만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지속 가능하며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그저 다가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능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자산 기준에만 갇혀 다가올 미래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함이죠. 급변하는 시대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개인의 삶을 굳건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자산만을 쫓다 보면 정작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와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미래 시대의 진짜 자산은 바로 당신 안에, 그리고 당신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깊이 생각하며 과감하게 도전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과정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견고한 미래 자산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